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시각 기준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 흑산병 나왔었는데 모처럼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히 코스닥 시장의 이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HLB, 휴젤까지 모두 3% 내외의 상승세, 헬릭스미스는 6%의 상승세까지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시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황 살펴본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대1 종목 고민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문자 가능하고요. 전화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공개됩니다. 자, 기업 탐방 다니시면서 직접 발로 뛰는 멘토님으로 유명하시죠.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무엇일까요?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시황 먼저 알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았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갭상승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 폭탄은 없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특히 연기금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훈 멘토님의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시만기일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긴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은 상방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보게 되면, 크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270 원저리 때까지 일단 왔죠. 지금 온 상황인데 외국인 이 자리대에서 끝나는 게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수익이 제일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쪽과 외국인 쪽에 일단 싸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번 동시만기는 나름대로 수월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찝찝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찝찝한 부분들이 아니죠,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락 추세대를 이게 뚫고 넘어가는 간당간당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게 코스피 지수보다는 업종 선물로 좀 보는 게 좀 더 좋은데, 선물은 더 세요. 지금 더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121선 언저리 때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요렇게 그어보게 되면 이게 이 4월달 고점에서의 하락 추세 때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수도 270.45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추석 이후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면 한국 시장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한국 시장이 좀 상당히 강했어요. 그게 아마 지난주 정도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디커플링이 좀 나오고 있죠.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해외 시장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아마 이 동시만기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던 그런 종목군들은 일부 좀 챙겨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크게 딱히 뭐 나쁘게 될 부분들은 없어요. 뭐 22쪽의 통화정책회의나 이 부분들인데 과연 어떠한 코멘트를 할까? 그 유럽 쪽의 코멘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출렁거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전히 시장은 좀 괜찮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소 시장은 61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죠. 업종 대표주들 순환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IT 쪽 섹터,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IT 쪽 섹터가 강화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군들이 약했죠. 근데 어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IT가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철강, 조선,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이런 섹터도 괜찮았었죠. 그 다음에 뭐 은행주, 보험, 뭐 가릴 것 없이 다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럼 장 초반에 IT가 좀 강했다가 IT 쪽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눌리니까 이들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지수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IT가 조금 쉬어가니까 다른 섹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IT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차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약보합세예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82,000원짜리대만 깨지가 않는다라면 좀 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2,000원을 깨게 된다면 좀 쉬어간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강한 그런 모습들을 전고점권역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들이죠. 요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해주는 그 뭐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IT 쪽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역배열권역에 있죠. 그러니까 순환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일단 중심은 IT 쪽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3거래일째 밀려 내려왔다 음봉, 뭐 4거래일 연속 음봉이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 0.7%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이쪽 구간과 이 초반 정도 때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IT 쪽이 움직였었죠. 뭐 IT 장비 쪽, 그 다음에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이 움직였었고, 하나를 더하게 된다면 여기에 5G가 좀 있었어요. 근데 5G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그 전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지수는 조금 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5G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큰 대신에 오늘은 좀 브레이크 자리대를 좀 만들어가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 종목이 흘러간다라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라면 IT 쪽 섹터는 좀 쉬어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나 섹터별로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코스닥 쪽의 업종 대표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헬릭스미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해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임상 3상에 대한 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인데, 오늘
5G 종목 중에 KMW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5G가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오늘 원익 IPS가 아래꿀을 좀 달아주는데 제가 시작 전에 호가를 좀 봤었거든요. 호가 공백이 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호가 공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IT 장비 쪽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죠. 빠진다라고 해갖고서 지금 매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빠질 때 소위 말해서 분할 매수 전략, 우스갯소리 줍줍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수라고. 그러면 이런 눌리는 그런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투자가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나와주고 있는데 LG 쪽도 투자를 하고 삼성 쪽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인 악재, 장비사들에게 악재,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BOE 쪽에 있어서 수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다 장비사들에게는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뭐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세를 꺾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의견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QLED와 마이크로 LED 투 트랙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QD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수장이 말을 바꾸게 된다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그 마이크로 LED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이크로 LED 쪽으로 계속 밀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 한 70인치대 TV를 억 단위로 주고 사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얘기는 만들 수는 있지만 단가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하면서 단가를 낮춰줘야지만 마이크로 LED가 상용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용화는 됐어요. 됐는데 단가가 원체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는 힘들어요, 사실. 특별한 그런 주문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진행된다라는 거. 그러면 QD 쪽은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신한 쪽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차 쪽 각 증권사별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설비 투자 증설 부분들을 보게 되면 QD 쪽에 약 한 60K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진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업종별로 들어가. 제가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니까 IT 장비 부분 소재들이 조금 밀려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로 보게 된다라면 하긴 이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3순위로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어쩔 수 없이 5G예요. 5G 장비 소재 부품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낑기냐 안 낑기냐 요건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위쪽 장비 소재 쪽이 밀려요. 그리고 5G 좀 일단 내버려 두고 그 이후에 이러한 종목군들 제약바이오가 쉬면 장비 소재 쪽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내가 난 장비주를 매수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제약바이오가 흐름들이 나왔을 때 조정을 받죠. 그럴 때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요. 오늘도 뭐 대북 관련주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픈 채팅방에 비중 80% 뭐 어제 뭐 사신 것 같은데 단기주 좋아했다 깡통 찹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이쪽에다 큰 자금을 넣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 철도주들 대북 쪽에 있어서 가장 큰 시세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철도주 쪽인데 아마 이쪽은 GTS 쪽하고 다시 이렇게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흐름들 나오는 것 자체가 대북의 영향도 있지만 GTS 쪽에 있어서 이 부분들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매수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최대한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달과 7월달에 이 고점 나왔던 이 자리대 요 자리대 언저리대까지 오게 되면 분할로 일단은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G 종목군들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오늘 자리대에서는 반등 타이밍 일단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뭐 대체적으로 뭐 많이 싼데 서진 시스템도 싸고 RFHIC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11선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솔리드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해 주니까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HFR 같은 경우도 신고가 이후에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죠. 11선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주들은 뭐 그냥 줍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시에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차트적으로 봐도 원희가 EPS 같은 경우 전고점 자리 때 올해 5월달 자리 때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AP 시스템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전고점 원이 연저리 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목표치는 남아 있어요. 신고가 52주 신고가 한번 찍어줘야죠. 일단 여전히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얘기 솔솔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건가 그런 부분 좀 컨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장비주들 중에서 소재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덕산네우룩스가 장중에 8%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미국 시장에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라는 OLED 소재 쪽이 있어요. 그게 전날에 10%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이틀 연속 일단 음봉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 보고 난 다음에 일단 소재를 좀 봐야 되는데 공장 가동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공장 가동률은 서서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제품 계속 출시되죠. 애플 이제 아이폰 11을 공개가 됐죠. 판매가 되게 되면 공장 가동률 서서히 좀 늘어난다라는 거. 그런 소재에 대한 쓰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급락시에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하다, 매수가 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조정 받을 때 매수하세요. 조정 받을 때 그렇게 전략을 세우게 된다라면 올해 흐름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대응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시만기일인데요. 일단 수월하게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점 좀 기억하시면서 저항 부분에 좀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딱 양시장에서 모두 섹터별 순환매 나오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세 뭔가 정권역으로 배열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아직 역배열 권역일 수 있지만 좀 순환매로 인해서 상승세 보인다는 점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5G, IT 장비주들 차트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자,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갖고 있는 내 종목들 계속 현금으로 보유를 할지 아니면 주식으로 보유를 해 나갈 것인지 고민들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션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요. 예. 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릴게요. 매수가가 48,650원. 네,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비중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비중은 10%,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48,650원. 예, 이거 본전까지 갈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전화드려요. 본전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이어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48,0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의료기기 쪽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헬스케어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았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주가 이제 같이 빠진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기업은 다른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하고는 조금 다른 게 예. 일단 실적이 나와요. 예.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편하게 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예.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일단 그래요? 48,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예. 한 6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그거 뭐 추천 방송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예.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아마 반등이 예. 나오게 된다라면 한 4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그 전화 주세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예. 제가 좀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한 4만 원 부근 오면 좀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신 한화케미칼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한화케미칼이 7월부터 계속해서 좀 흘러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7월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셨으면 한 번에 매도 타이밍 살짝 왔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매수가까지 좀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화케미칼 화학주죠. 태양광 쪽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좀 기다리는 전략 더 기다려 보세요. 시장 순환매 계속 좀 나와줄 것 같고요. 지수로 놓고 봤을 때에 이 저점 저가를 깨고 내려갈 그 흐름들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저점을 깨고 막 급락에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빠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순환매라든가 이런 게 좀 나아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뭐 2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사실 이게 좀 저항이 좀 있어요. 19,000원대 후반에서 한 2만 원대 초중반 요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이기는 한데 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문의를 좀 하셨던 분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2만 원 언저리 때부터는 조금 매도? 사실 이게 매도가 저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일단 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근데 이제 비중이 40%인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초반 정도 진입하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조금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가가 22,000원이니까 한 2만 원에서 2만 500원 요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일단은 좀 매도를 해 놓으세요.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야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18,000원대 중후반 정도 때까지 다시 반등이 좀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조금 늘리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2만 원 정도 언저리 오게 된다라면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2만 원에서 2만 500원 사이의 절반 매도 후에 조정받을 때 재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2만 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1387번님이 보내주신 QSI 살펴볼게요. 매수가 11,150원이고요. 역시나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5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QSI 반도체 레이저, 광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나와 있는데요. 자, QSI 일단은 많이 손실권역이 아니고 현재 딱 매수가 왔네요.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비중 50%십니다. 지금 딱 매수가인데요.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참 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꼭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될 만큼 매력적인 기업일까요? 이 기업이? 실적 안 나와요. 뭐 상반기 4억 벌었어요. 4억. 재무구조는 좀 괜찮은데 주당 6,000원대고 이 친구가 이 기업이 레이저 장비 뭐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재 쪽, 부품 쪽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재료를 붙여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50%인데 지금 저는 이게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봉으로 좀 볼게요. 이거 전고점 자리대예요. 전고점 자리대. 그럼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한번 다 때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뭐 요런 뭐 만 원 이하 권역도 아니고 이게 거의 고점 권역인데요. 비중도 뭐 5%가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50%. 글쎄요. 수급도 별로인 것 같고요. 매도하세요 그냥. 이거 매도해갖고 다시 보세요. 차라리 이 종목을 청 보고 싶다 하게 되면 다시 보세요. 이거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50%만큼 살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옥가 수익일 거예요. 수수료 다 떼도 지금 수익 150원이 매수가거나 이거 매수가 오게 되면 그냥 때리세요. 때리고 다시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매도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100원 뭐 거의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지금 매도하는 전략 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0% 비중은 너무 높으니까 다시 보더라도 조금 비중 낮추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884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매수가 9,64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입니다. 자, 현재가 8,660원, 주당 한 1,000원 정도씩 손실이신데 이 차트를 보니까 야금야금 좀 내려가는 모양새예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일단 에이스테크가 조금 약해요. 5G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61선을 깨진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KMW, 이노와이어, RFHIC, 서진시스템 61선 깼는데 21선 지지하네요. 이제 오이솔루션 깨졌고 에이스테크 깨졌고 HFR 안 깨졌고요. 다산네트워크도 이번 이제 회복하고 안 깨졌는데 에이스테크 실적이 좀 나오죠.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를 깰까? 이 자리 깨면 안 되겠죠.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에 진입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일단 주가는 반등 타이밍이에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들 실적은 좀 나와요. 나오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 25%에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에이스테크가 통신장비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지금 이게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 뭐 이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단기간에 이게 3,000원에서 한 4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박스권일 것 같아요. 뭐 10,000원 정도대, 요 10,000원 초반대에서 한 7,500원, 8,000원 정도 뭐 이렇게 박스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매수가 정도 오게 된다라면 그게 한 61선 자리 때는 지금 그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이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자. 일부가 아니라 전략 매도했다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 매도 다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얘기해줬던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현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샵 4989번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문자입니다. 8414번님이 보내주신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4,440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원익홀딩스 원익그룹의 좀 지주회사이죠. 원익홀딩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한번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4,44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30%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440원짜리 때 내가 조금 분할 매수를 안 하신 게 조금 흠인데 원익홀딩스가 지금 실적이 좀 괜찮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봐도 2014년도에 900억대 하고 난 이후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사실 이 원익홀딩스 자체가 삼성 쪽에 이 요번에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주사인 원익홀딩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중기적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전고점 자리 때니까 5,000원 자리 때 일단 요 자리 때는 한번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와줘야겠죠. 요 자리가 넘어져야 이제 탄력이 좀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5,000원대 정도는 일단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자리 때 오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삼성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도 꼽아주셨던 종목이죠. 역시나 보유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8754번님이 보내주신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22,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23,95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기간 3일 연속 대한항공 순매수 세이터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좀 보고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에요. 22,600원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한 24,000원대 중반 그 정도 좀 진입을 하게 되면 챙기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불매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항공주 쪽에서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 뭐 24,000원대 중반 이상에서는 챙겨가면서 보자. 뭐 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 반등이 나오면 챙겨보자. 24,000원 중반쯤에선 한번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9856번님이 보내주신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1만 1,000원이고요. 비중 20%,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손실이 크십니다. 뭐 거의 절반 가까이 4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손절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이미 너무 손절이 크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손절하라 그러면 손절하실 수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나갔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도 나왔잖아요. 그럼 더 기다려야죠. 이거
만약에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빠졌어요. 손실률 50%. 그럼 이거 복구하려면 다른 종목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거 손절해갖고 다른 종목 뭐 어디에서 100%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와서 손절 라인을 정한다?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손절을 했다라면 벌써 하셨어야죠. 벌써 하고 나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다리세요, 그냥. 가전 쪽 그래도 LG전자 가전 쪽은 괜찮잖아요. 휴대폰 쪽에서 까먹어서 문제지. 좀 더 기다리셨다가 7만 원 위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혼자서 이거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아마 이거 문자 보내주신 분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이미 지났어요. 리스크 관리할 자리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유를 더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손절가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보유를 하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6419번님이 보내주신 대화제약 살펴볼게요. 매수가 22,00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역시나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12,800원이거든요. 역시나 손실률이 좀 크십니다. 그리고 9월 초에다가 치매 치료제 임상 이상 실패에 대한 소식까지 일단 전해줬었는데요. 자, 대화제약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2,000원에 하셨어요. 그럼 지금 그 중요한 거는요. 자, 지금 종목군들 반등 나옵니다. 손실권역에서 손실을 축소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데에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때.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21선 깨고 저가 깨고 위협하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라갈 때 매도를 하셔라. 단기적으로 이 친구가 이날 17%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얘가 장중에 17%씩 올라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화제약은. 이때도 하물며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온 날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 욕심이죠? 욕심. 왜? 더 올라갈 것 같다. 손실 더 줄일 것 같다.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121선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차례 움직임이 좀 나와줬었고요. 전 이탈돼 있는 저점 자리 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매도를 하셔야지. 지금 저가 깨고 내려가고 있고 약하다라고 해서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면 참 난감하죠. 대화제약이 실적이 안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신뢰도 면에서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 자체가 많이 좀 다운됐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밖에는 일단 없어요. 근데 지금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올 때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등이 나올 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화제약 알아봤고요. 다음 상담은 6707번님이 보내주신 삼성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200원이고요. 비중은 따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삼성제약 살펴보니까 8월 26일에 이 최정암 신약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안정성이 입증됐다라는 소식에 일단 상한가 가면서 3,300원 선까지 일단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매수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 자,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제약은 냉정하게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자, 뭐 아니면 도입니다. 비중 없다, 뭐 비중 무리해서 한 것 같은데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장 투자냐 아니냐. 제가 봤을 때 단기로 들어갔다가 먹고 나와야지 했는데 물린 것 같아요. 매수나 유식이 됐을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없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칼로 대응해야죠. 칼로 2,7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거, 2,700원 깨면 리스크 관리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 임상 관련돼 있는 그런 얘기들, 차트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한 3,000원대 시도를 한번 나올지 싶어요. 3,700원대 요 정도. 차트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일단 3,700원 목표가에 2,700원 깨면 손절,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약바이오를 좀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그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응이에요, 대응.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는 대응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야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차트적으로 대응하라. 3,7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리스크 2,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NK 살펴보겠습니다. 321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매수가 2,007원이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NK가 1,275원이에요, 현재. 자, NK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긴 난감한데요. 수소차 관련 테마였었죠. 근데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볼 거 없는 회사예요, 사실.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는 족족 일단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500원 위에서는 계속 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거 거래소 종목이니까 다행이에요. 거래소 종목이에요. 안 그랬어요. 이거 올해 상패예요, 상패. 내년도에 3년 연속 적자에 올해까지 적자란 말이에요. 이거 코스닥이었으면은 관리 종목이었었고, 이거 상장 폐지될 만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근데 이거를 왜 샀을까요? 이거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나마 상패는 면했죠. 거래소 종목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고요. 1,500원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거. 1,5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위로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사실 이게 실적이 나오거나 한다라면 좀 더 이렇게 버텨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나 할 것 같은데, 계속 악화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테마성 흐름들이 아닌 그런 그 테마성 흐름이고, 그러다 보면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거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거. 1,200원 깨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흐름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어쩔 수 없이 좀 더 가지고 가봐야죠. 대신에 1,500원짜리 때 위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서서히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K 2,500원 위로 올라오면 비중 축소 후에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NK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보유, 매도 후 재진입, 종목 교체 등 각 종목별로 맞춤형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성공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시간이죠. 오늘도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혹은 관심 섹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나요?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쪽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조정 받을 때 모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갔을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조정을 받을 때 일단 눌림을 줄 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차트를 좀 한번 봐볼게요. 먼저 AP 시스템이에요. 전고점 자리대가 왔죠, 일단. 그죠? 아, 그럼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요 마디로 하나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요게 하나가 정해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박스였으니까 돌파하게 된 이 폭만큼 가는 건 다 알 거고. 그럼 목표치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건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치는 1차적으로 요 자리대, 앞자리 숫자 바뀌는 자리대죠? 그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언저리 때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11선을 안 깨고서 오늘 조정 마무리 짓고서 이렇게 쫙 돌려 세우면 가장 이상적이죠, 사실. 그리고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 기간 조정이니까 요 중에서는 가격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중국 쪽 수혜, 삼성 쪽 수혜, 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도 나름대로 이 장비 개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어요. 알아보실 분들은 좀 알아보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개발을 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IPS도 한번 볼게요. AP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죠? 전고점 자리 때 얼추 다 왔어요. 그죠? 그럼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오히려 좀 더 AP 시스템보단 강하네요. 11선을 안 깨죠. 그죠? 그럼 이 박스 넘었으니까 요 자리대가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좀 더 눌릴 수도 있겠죠. 요 자리대까지 한 25,000원대 중반까지. 그럼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거 28,000원 자리대 넘어갈 거예요. 이 친구 마찬가지로 앞자리 숫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완전 정배열. 그죠? 완전 정배열. 그것도 초입. 이격 과도하게 벌어진 그런 부분들도 아니죠? 그러면 그 부분들을 놓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 뭐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ICD? 뭐 이격 좀 벌어졌는데 조정 양호하네요? 그럼 이런 것도 괜찮겠죠? 이런 거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J스택? 뭐 플러스 나와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해주고 난 이후에 요거 매물 소화하네요? 요런 거.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뭐 안 빠지면서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조정의 폭이 좀 상당히 양호해요. 디스플레이 쪽 장비주들이. 그러니까 아마 오늘 좀 쉬어가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투자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이크로 LED 쪽 뭐 얘기 나오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상용화 뭐 아니 좀 몇 년 있어야 돼요. 최소 5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그 LCD가 없어진 라인 쪽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QD 쪽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공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하나의 리스크는 그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뭐 이 부분들 얘기가 뭐 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오너 리스크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사실.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비들 눌리면 여러분들 좀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 마인드로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개미 꼬인다, 파리 꼬인다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보시는 분들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투자 마인드로 보실 분들이라면 여전히 좀 보셔도 좋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받는 시점에 맞아서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AP 시스템 26,000원에서 8,000원 사이 분할 매수 전략, 원익 IPS 25,000원대 중반까지 좀 늘릴 수 있다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전략 주셨고요. ICG 제이스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주식 잔소리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요.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추석 지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